그날 밤 나는 그 식당에 들어가지 말았어야 했다. 단순히 배가 고파서 불이 켜져 있어서 사람이 있을 거라 믿고 싶어서 그 사소한 이유들이 내 인생에서 가장 길고 무서운 밤의 문을 열어버렸다. 지금도 나는 국도를 달리다 보면 무의식적으로 속도를 줄인다. 특히 국도 21호선 근처에만 가면 라디오 소리가 갑자기 작아지고 숨을 고르게 쉬게 된다. 그건 아직도 그날의 냄새와 소리와 기온이 내 몸 어딘가에 남아있기 때문이다. 나는 당시 33이었다. 충청남도 지역을 오가며 거래처를 방문하는 일을 했고 그날도 여느 때처럼 해가 진 뒤 국도를 타고 이동 중이었다. 문제는 예상보다 일정이 늦어졌다는 점이었다. 휴대폰 배터리는 20% 아래로 떨어졌고 마지막으로 지나친 편의점은 이미 20분 전. 배는 속이 쓰릴 정도로 비어 있었고 무엇보다 이상하게 그날은 길이 너무 조용했다. 국도 21번은 원래 트럭도 많고 밤에도 간간히 불빛이 이어지는 길이다. 그런데 그날은 차 한 대 없이 가로등 몇 개만 간헐적으로 숨쉬듯 켜져 있었다. 그때였다. 안개 사이로 노란 불빛 하나가 보였다. 식당이었다. 크게 번쩍이는 간판이 아니라 낡은 철제 간판에 희미하게 남은 글씨. 전구는 노랗게 발해 있었고 창문 안쪽에서는 형광등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다. 이상하다고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안도했다. 아직 하는 곳이 있네. 차를 세우고 내렸을 때 공기가 확 달라졌다. 한여름이었는데도 식당 앞에 서자 갑자기 서늘한 기운이 발목을 감쌌다. 문 앞에는 영업 중 팻말이 걸려 있었다. 먼지는 쌓여 있었지만 분명 최근에 닦은 흔적도 있었다. 문을 열기 전 나는 잠깐 망설였다. 이유는 설명하기 어려웠다. 귀신이나 공포 같은 게 아니라 그저 누군가 나를 안에서 보고 있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래도 문을 열었다. 딸랑 종소리가 울렸다. 너무 크게. 식당 안은 생각보다 넓었고 테이블은 4개뿐이었다. 손님은 없었다. 주방 쪽에서 기척이 났다. 어서 오세요. 여자 목소리였다. 너무 또렷해서 오히려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중년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앞치마를 두르고 나왔다. 표정은 웃고 있었지만 눈은 나를 보지 않는 것 같았다. 나는 메뉴판을 받았다. 메뉴는 단출했다. 된장찌개, 김치찌개, 제육볶음. 이상하게도 가격이 적혀 있지 않았다. 제육볶음 하나 주세요. 여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아무 말 없이 주방으로 들어갔다. 그때부터였다. 식당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건 처음엔 도마 소리인 줄 알았다. 톡, 톡. 하지만 리듬이 너무 일정했다. 사람이 칼질할 때 나는 소리가 아니라 마치 누군가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리는 소리 같았다. 나는 괜히 휴대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다. 밤 10시 47분. 문득 식당 벽에 걸린 달력이 눈에 들어왔다. 날짜가 3년 전에서 멈춰 있었다. 그 순간 등 뒤에서 바람이 스쳤다. 분명 문은 닫혀 있었는데 손님, 여자의 목소리가 바로 뒤에서 들렸다. 나는 흠칫 놀라 고개를 돌렸다. 그녀는 언제 나왔는지 내 테이블 바로 옆에 서 있었다. 그녀가 말했다. 여기 혼자 오신 분들 다 못 나가세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묻기도 전에 식당 안의 형광등이 툭 하고 꺼졌다. 완전히. 어둠 속에서 나는 분명히 들었다. 주방 쪽에서 여러 사람의 숨소리가 동시에 멈추는 소리를. 형광등이 꺼진 뒤 식당 안은 말 그대로 완전한 암흑이 되었다. 창문은 있었지만 바깥 안개가 너무 짙어 달빛조차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다. 눈이 어둠에 익숙해지기까지 몇 초가 걸렸는지 모른다. 그 짧은 시간 동안 나는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한 채 의자에 굳어 있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아까까지 들리던 그 소리, 톡, 톡, 그 두드림은 사라졌는데 대신 숨소리가 들렸다. 내 것이 아니었다. 한 사람의 호흡이 아니라 여러 명이 같은 박자로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소리. 마치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식당 곳곳의 테이블에 앉아 있는 것처럼. 손님, 다시 그 여자 목소리였다. 어둠 속에서도 방향이 분명했다. 주방 쪽이 아니라 내 바로 왼쪽 귀 옆에서. 나는 본능적으로 몸을 뒤로 젖혔다. 의자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너무 크게 울렸다. 불 좀 켜주세요. 내 목소리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떨리고 있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이 너무 길어서 심장이 먼저 반응해버렸다.
그때 주방 쪽에서 찰칵 스위치 소리가 났다. 형광등이 다시 켜졌다. 하지만 아까와는 달랐다. 빛은 켜졌는데 식당 안이 전혀 익숙하지 않았다. 테이블이 늘어나 있었다. 분명 4개뿐이었는데 지금은 10개가 넘게 놓여 있었다. 그리고 각 테이블마다 누군가 앉아 있었다. 아니, 앉아있는 형태였다. 사람처럼 보이지만 얼굴이 흐릿했고 옷차림은 서로 다른 시대처럼 제각각이었다. 누군가는 작업복, 누군가는 교복, 누군가는 지금은 보기 힘든 옛 양복 차림. 그들 모두의 공통점은 하나였다. 아무도 나를 보지 않았다. 시선은 전부 비어있는 주방 쪽을 향해 있었고 표정은 기다림에 굳어 있었다. 그때 깨달았다. 아까 들리던 숨소리, 이 사람들 것이었다는 걸. 여긴 뭐 하는 곳입니까? 나는 그 여자에게 물었다. 아니, 물었다기보다 확인하고 싶었다. 여자는 카운터 뒤에 서 있었다. 조금 전과 똑같은 모습. 하지만 그녀의 그림자는 바닥에 비치지 않았다. 식당이에요. 너무 당연하다는 듯한 대답. 다들 밥을 기다리죠. 그녀는 주방 벽에 걸린 종이를 하나 가리켰다. 손님 명부였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카운터 쪽으로 다가갔다. 다리는 후들거렸지만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면 여기서 못 나갈 것 같았다. 명부에는 이름과 날짜가 적혀 있었다. 그런데 날짜가 이상했다. 2009년, 2011년, 2014년, 그리고 2019년. 모두 내가 태어난 이후의 시간들. 이름 옆에는 공통된 문장이 하나씩 있었다. 귀가 중 식사, 잠시 휴식, 마지막 식사. 마지막 페이지에 가장 최근의 날짜가 적혀 있었다. 오늘 날짜. 그리고 그 아래 아직 적히지 않은 빈줄 하나. 그 순간 여자가 말했다. 이제 곧 적혀야죠. 내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뛰었다. 무슨 뜻이죠? 여자는 나를 처음으로 똑바로 바라봤다. 그 눈에는 어떤 감정도 없었다. 연민도 위협도 아닌 그저 확정된 사실을 보는 눈이었다. 여긴 길에서 멈춘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쉬는 곳이에요. 그녀는 말을 이었다. 사고가 날 뻔했거나 졸음이 왔거나 혹은 이미 한 번 넘어갔는데 아직 모르는 분들. 나는 식당 안을 다시 둘러봤다. 그 흐릿한 사람들 중 한 명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나와 눈이 마주쳤다. 그 얼굴은 나였다. 정확히 말하면 지금보다 조금 더 창백하고 눈밑이 피로로 짙게 내려앉은 며칠 전의 나. 그가 입을 열었다. 소리는 나오지 않았지만 나는 분명히 그 입모양을 읽을 수 있었다. 가지마. 그 순간 내 안에서 이상한 감정이 치밀어 올랐다. 공포가 아니라 의심이었다. 이게 정말 현실인가? 내가 지금 무언가를 잘못 보고 있는 건 아닐까? 나는 합리화하려 했다. 피곤해서 저혈당이라서 착각일 거라고. 그래서 가장 단순한 행동을 했다. 문 쪽으로 걸어갔다. 손잡이를 잡는 순간 차가운 감촉이 손바닥을 찔렀다. 문은 움직이지 않았다. 여자가 말했다. 아직이에요. 뭐가 아직입니까? 결정. 그녀는 식당 안을 가리켰다. 여기 앉아서 밥을 먹으면 편해져요. 안 먹으면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 침묵이 모든 대답이었다. 그때 주방에서 접시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제육볶음이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접시가 내 테이블 위에 어느새 놓여 있었다. 냄새가 너무 익숙했다. 어릴 적 아버지가 야간 운전 후 집에 돌아와 같이 먹던 그 냄새. 그 순간 내 마음이 흔들렸다. 한 입만 먹고 나가면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 나는 그때는 몰랐다. 접시 위에서 올라오는 김이 눈앞에서 천천히 퍼졌다. 마치 나를 감싸 안듯 천천히, 아주 천천히. 제육볶음 냄새는 너무 현실적이었다. 고기의 기름기, 고추장의 단맛, 불에 그을린 팬의 냄새까지 이 상황과 전혀 어울리지 않게 나는 젓가락을 들었다. 손이 떨렸지만 그 떨림은 공포 때문이 아니라 혼란 때문이었다. 지금 이게 진짜라면 이 냄새가 난다는 건 제 합리화는 사람을 살리는 동시에 사람을 망친다. 그때 내 맞은편에 앉아있던 나와 닮은 그것이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주 작게. 하지마. 소리는 없었지만 그 표정만으로도 나는 메시지를 알아들었다. 저 사람은 뭐죠? 나는 여자에게 물었다. 젓가락은 여전히 허공에서 멈춰 있었다. 여자는 잠시 나를 보더니 담담하게 말했다. 먼저 온 손님. 먼저 왔다는 게. 같은 선택을 조금 더 빨리 한 분. 그 말이 내 머릿속에서 늦게 의미를 만들었다.
먹었어요?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주 맛있게. 그 순간 식당 안의 다른 테이블들에서 동시에 젓가락 소리가 들렸다. 딸각, 딸각, 딸각. 아까까지 가만히 앉아있던 그 흐릿한 사람들이 모두 식사를 시작한 것이다. 그들의 움직임은 기계처럼 일정했고 씹는 소리는 너무 규칙적이었다. 그리고 한 명 한 명 형체가 점점 선명해졌다. 얼굴이 또렷해지고 눈동자가 생기고 피부에 색이 돌아왔다. 반대로 주방 쪽 벽에 걸린 사진 하나가 내 눈에 들어왔다. 액자 속에는 젊은 남자가 있었다. 국도 옆에서 밝게 웃고 있는 모습. 사진 아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안전운전 캠페인 자원봉사자. 그 얼굴이 누군지 알아보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다. 몇 달 전 뉴스에서 봤던 사람. 국도 사고로 사망한 운전자. 나는 갑자기 숨이 막혔다. 이곳은 귀신이 나오는 식당이 아니었다. 사람이 귀신이 되어가는 곳이었다. 그럼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목소리는 이미 결론을 알고 있는 사람의 것이었다. 여자는 처음으로 조금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보통은 안 물어보세요. 그래도 나간 사람도 있다면서요. 그녀의 눈이 잠시 흔들렸다. 있어요. 어떻게요? 여자는 내 접시를 가만히 밀어냈다. 배고픔보다 다른 걸 선택한 분들. 그 말과 동시에 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간 기억이 있었다. 며칠 전 이 길을 지나던 밤, 졸음이 쏟아져 잠시 차를 세웠던 순간, 그때 나는 운전석에서 눈을 감았다. 그리고 분명히 느꼈다. 차가 중앙선을 넘는 느낌을. 그 다음 기억은 없었다. 설마. 나는 천천히 손을 내려다봤다. 손끝이 아주 희미했다. 형광등 불빛이 살을 통과하는 것처럼. 나는 이미 한 번. 여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식당 문 쪽을 가리켰다. 문 너머로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이 보였다. 내 차. 국도 옆에 비상등을 켜고 세워진 채, 그리고 그 옆에 구급차 불빛. 그 순간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두려움, 후회, 그리고 분노. 이렇게 끝낼 순 없다.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의자가 뒤로 넘어지며 큰 소리를 냈다. 식당 안의 모든 젓가락 소리가 멈췄다. 사람들, 아니 사람이었던 것들이 전부 나를 바라봤다. 그들의 눈에는 같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부러움. 선택하세요. 여자가 말했다. 여기서 배부르게 남을지, 아니면 불편한 채로 돌아갈지. 나는 내 접시를 있는 힘껏 바닥에 내던졌다. 접시는 깨지지 않았다. 대신 연기처럼 흩어졌다. 그 순간 식당 전체가 심하게 흔들렸다. 형광등이 미친 듯이 깜빡이고 벽에 달력들이 한꺼번에 떨어져 내렸다. 그리고 누군가 비명을 질렀다. 그 소리는 다른 누구도 아닌 아까의 나와 닮은 그 목소리였다. 가! 그가 처음으로 소리를 냈다. 지금 가! 나는 문으로 뛰었다. 이번엔 손잡이가 움직였다. 차가운 감촉이 살아있는 사람의 현실적인 감각으로 바뀌었다. 문을 여는 순간 찬 공기가 얼굴을 세게 때렸다. 식당 안의 눅눅한 공기와는 전혀 다른 살아있는 공기였다. 나는 바닥으로 굴러떨어지듯 밖으로 나왔다. 아스팔트의 거친 감촉이 손바닥과 무릎에 또렷하게 전해졌다. 아프다는 감각이 들었고 그 통증 하나만으로도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었다. 귀가 멍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고 붉고 푸른 불빛이 안개를 찢으며 번쩍였다. 여기요. 여기 사람 있어요. 누군가 외쳤다. 그 목소리가 나를 현실로 끌어당겼다. 구급대원이 내 어깨를 붙잡았을 때 나는 반사적으로 그 손을 잡았다. 놓치면 다시 어딘가로 끌려갈 것 같아서. 의식 있어요? 이름 말할 수 있어요? 입을 열자 목이 타들어가는 느낌이 들었다. 이름을 말했고 나이를 말했고 숨을 쉬는 것에 집중했다. 들것에 실려 구급차 안으로 들어가면서 나는 무의식적으로 뒤를 돌아봤다. 식당이 있던 자리.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불도 간판도 창문도 그저 잡초가 무성한 빈 공터뿐이었다. 저기 식당 없었습니까? 내 질문에 구급대원은 고개를 갸웃했다. 여기요? 원래 아무것도 없어요. 그 말이 이상하게도 너무 자연스러웠다. 병원에서 눈을 떴을 때는 새벽이 훌쩍 지나 있었다. 의사는 졸음운전으로 인한 가벼운 접촉사고라고 했다. 운이 좋으셨어요. 조금만 더 갔으면 큰 사고였을 겁니다. 그 말을 들으며 나는 웃지도 고개를 끄덕이지도 못했다.
머릿속에는 제육볶음 냄새와 딸깍거리던 젓가락 소리만 계속 맴돌았다. 며칠 뒤 차를 찾으러 견인 보관소에 갔을 때였다. 차 안 조수석에 내 것이 아닌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다. 누렇게 바랜 종이, 손님 명부와 같은 재질이었다. 거기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이번엔 돌아갔습니다. 그 아래 작은 글씨로 덧붙여 있었다. 다음 선택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몇 가지를 절대 하지 않는다. 졸리면 무조건 차를 세운다. 불이 켜진 식당이라도 사람 소리가 없으면 들어가지 않는다. 국도에서 이유 없이 배가 갑자기 고파지면 그 자리를 벗어난다. 그리고 무엇보다 안개 낀 밤, 국도 한복판에서 혼자 불이 켜진 식당을 보면 절대 고개를 돌려 확인하지 않는다. 확인하는 순간 그곳은 당신을 확인하게 되니까. 지금도 그 길을 지나는 사람들 중 누군가는 노란 불빛을 봤을 것이다. 그리고 아마 이렇게 생각했겠지. 잠깐만 쉬었다 가자. 그 선택이 얼마나 무거운지 모른 채로. 이 이야기의 끝에서 나는 한 가지를 분명히 말할 수 있다. 그 식당은 귀신이 나오는 곳이 아니다. 선택을 기다리는 곳이다. 그리고 그 선택은 항상 배고픔처럼 아주 사소한 얼굴로 다가온다.